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2023년 첫 번째 영상으로 이렇게 첫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뭐든지 첫발, 그리고 첫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올해의 첫 타자가 될 공모주,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무척 기대가 되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설렙니다. 자, TEMC와 한주 라이트메탈이 첫 번째 타자로서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회사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TEMC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TEMC는요, 반도체 특수 가스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넣는 과정 중에서 빛을 쪼이는 노광,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그리고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이온을 주입하는 공정에서 이 공정마다 필요한 가스들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산업 용도로 필요한 특수가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특수가스의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도체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작게, 회로는 미세하게, 그리고 층수는 더 많이 위로 쌓아야 되는 미세화, 그리고 적층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요, 앞에서 봤던 반도체의 주요 공정들이 적층되는 수만큼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만큼 필요한 특수가스의 양도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이 좀 기대되는 시장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특수가스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가스 합성부터 추출, 분리, 정제, 혼합, 충전 기술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도체 제조사들은 품질이 검증이 되고 또 단연간 거래 경험이 쌓인 소수의 업체들로부터만 특수가스를 납품받게 됩니다. 높은 순도와 안정성을 요구하는 데다가 또 반도체의 원가나 수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납품받는 업체를 잘 바꾸지 않는다고 해요. 국내의 주요 경쟁업체로는 상장회사인 워닝머티리얼즈와 비상장회사인 DIG 에어가스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요, 한 번만 공급망을 뚫게 되면 오랜 기간 좀 안정적인 매출을 꾸준히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요 변동성도 적은 편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발주량이 급변하는 장비 쪽과는 달리 정기적인 발주에 따라 특수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모성 재료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비교적 좀 덜 받을 수가 있고 수요가 꾸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에 성공만 한다면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인 TEMC가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자, TEMC는 그러면 반도체용 특수가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생산을 하느냐? 포인트는 희귀가스로 보입니다. 희귀가스는 특수가스 중에서도 공기 중에 정말 극미량만 존재하기 때문에 양산하기 자체가 어려운 그런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용 가스를 얘기하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해서 항상 이 부분이 위험 요소로서 지적이 돼 왔습니다. 특히나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국산화 필요성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죠. 근데 TEMC는 좀 일찌감치 희귀가스 국산화 개발에 집중을 했고 드디어 성과를 냈습니다. 희귀가스의 원료부터 가스 생산까지 모두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회사가 다루는 희귀가스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체 국산화에 성공한 건 엑시머 레이저 가스라는 건데 노광 공정에 쓰이고요. 반도체 표면에 효율적으로 패턴을 그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 엑시머 레이저 가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 중에 하나가 네온가스거든요. 공기 중에 0.00182% 아주 극소량 존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희귀가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TEMC가 이 네온가스의 국산화에 성공을 한 겁니다. 파트너는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ESG 경영에 발맞춰서 친환경 가스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TEMC의 기술력을 활용하게 된 거죠. 이를 위해 TEMC에다가 자그마치 5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올해 1월 국내 최초로 희귀가스 네온의 생산 설비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된 거고요. 포스코 제철소 용광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추출해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인 네온으로 그렇게 재활용하는 설비입니다. 자, 포스코는 기존 설비와 이 TEMC 기술력을 활용해서 네온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된 거고요. TEMC는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네온의 장기 구매권을 확보하면서 원재료 국산화에 성공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네온가스를 독자 기술로 정제해서 엑시머 레이저 가스, 완제품까지 생산을 하는 거고요. 노광 공정에 사용된다는. 네, 이렇게 희귀가스의 원재료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공정의 국산화를 완성했다는 부분이 다른 특수가스 회사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밖에 식각 및 이온 공정에 사용되는 크립톤, 제논이라는 희귀가스도 취급을 하는데 아직 이 친구들은 생산 설비나 기술까지 다 국산화에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앞에서 봤던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서 국산화할 수 있는 가스의 범위를 제논과 크립톤까지 점차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은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해요. 네, 희귀가스는 이 정도고요. 이외에 반도체 식각 공정에 쓰이는 다양한 특수가스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가스 합성, 수전해, 정체, 혼합, 충전 등 이런 공정 기술을 다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또 공정 설비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정제 장치를 독자 개발해서 양산 공정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비교적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 또 강점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 비중을 보면 22년 3분기 기준 엑시머 레이저와 제논, 크립톤, 희귀가스의 매출 비중이 72.64%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특히 특수가스 중에서도 매우 희귀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희귀가스의 비중이 매우 높고 또 그 중에서 네온은 원재료 공급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공정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는 게 가장 차별화되고 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포스코는 얘기를 했었는데 포스코 말고 삼성전자도 TEMC에 투자를 단행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벤처투자가 조성한 SVIC 25호 신기술 사업 투자 조합의 99%를 출자했는데 이 SVIC 25호가 TEMC 지분율 10.02%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설립 1년 만에 SK하이닉스의 정식 협력사로도 등록이 됐고요. SK그룹도 주요 출자자로 나선 펀드를 통해서 TEMC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SK, 포스코, 삼성이 모두 찜한 회사다. 이들도 투자를 진행했다라는 부분이 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기본적인 내용은 이 정도 살펴보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19년에 매출 300억 원 돌파, 2020년에 600억 원 돌파, 2021년엔 900억 원 돌파, 그리고 2022년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은 21년 한 해 실적을 지금 벌써 몇 배나 뛰어넘었어요. 그렇다면 22년에 유독 실적이 급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 보니까 희귀가스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했더라고요. 작년 전체 수출액의 10배를 넘었어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로 네온가스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네온가스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 이 와중에 TEMC가 네온가스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수출량을 늘릴 수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둘째, 삼성전자를 신규 고객으로 맞이하면서 2022년에 매출 볼륨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 네. 보면 고객 구조 다변화 측면에서는 너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온가스의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분은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22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이 급등해서 그 혜택을 누렸다고 한다면 23년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이미 네온가스의 가격이 최고점 대비해서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고 조만간에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회사 측은 네온가스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엑시머 레이저 매출이 23년에 하락한다고 해도 매출 확대 국면에 진입한 다른 제품들과 또 캐파가 확대된 특수가스들로 인해서 내년에도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면
엑시머레이저 매출 감소로 인해서 실적이 주춤할 수도 있다는 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이번 공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 밴드는 32,000원에서 38,000원 제시했고요. 총 공모 규모는 하단 기준 약 704억 원, 시가총액도 하단 기준 약 3,537억 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조금 있죠. 공모가가 웬만하면 상단에 결정되기는 어려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요 예측은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고요.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환불은 다행히 이틀 소요되고요. 상장은 1월 1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10년 만에 IPO 단독 주관을 맡은 거고요. 자, 신주모집 100%의 일반 공모고요. 우리사주조합에 3.55% 배정했더라고요. 금액으로는 약 25억 원에서 30억 원 규모가 될 텐데 직원 80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3,100만 원에서 3,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죠. 근데 3.55%라는 수치를 배정한 것을 보면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맞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375만 9,712주, 상장 예정 주식수의 34.01%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적지는 않네요. 몇몇 FI들, 재무적 투자자들의 물량이 보이고요. 개인 주주와 기타 소액 주주 그리고 공모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14.82% 정도가 되겠네요. 공모가 하단 기준 금액으로는 약 1,203억 원, 가볍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하네요. 규모는. 네,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으로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요.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중에 9,000주는 행사 기간이 도래한 상태입니다. 행사 가격도 2,333원으로 매우 저렴해서 행사 가능성은 무조건 높다고 보는데 그래도 0.08%에 해당하는 적은 물량이라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다음, 요즘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죠.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볼까요? 비교 기업으로는 워닝 머티리얼즈, DNF, 덕산 테코피아, 레이크 머티리얼즈, ENF 테크놀로지를 선정했는데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 가장 사업 내용이 같은 것은 워닝 머티리얼즈가 되겠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들을 다루기 때문에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균 퍼는 10.99배로 계산이 됐는데 보시면 대표 경쟁사인 워닝 머티리얼즈의 퍼는 5.20배로 낮은 수준이에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공모가를 상단에 확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공모가를 산정할 때 당연히 올해 실적을 다 써먹으려고 했겠죠. 네, 3분기 누적 순이익을 연환산에서 적용을 했고요. 퍼 10.99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5,339억 원을 계산했네요. 주식수로 나누어서 주당 평가가 약 47,325원이 도출이 됐고요. 할인율 32.38%에서 19.70% 적용을 해서 최종 공모가 밴드 32,000원에서 38,000원을 제시한 겁니다. 자, 여러분,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죠. 순이익은 전부 다 3분기 연환산 순이익을 썼고요.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TEMC는 공모가 하단 기준의 PER이 7.28배로 계산이 되는데요. 워닝 머티리얼즈의 퍼는 4.65배밖에 안 됩니다. 워닝 머티리얼즈는 희귀가스 비중이 좀 낮고 그리고 상품 비중, 즉 다른 곳으로부터 가스를 사들여서 판매하는 제품보다는 상품 비중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서 TEMC에 당연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도 워닝 머티리얼즈의 올해 매출액은 5천억 원, 영업이익은 9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TEMC의 약 2배 수준이에요. 그런 회사가 시장에서 낮은 밸류를 받고 있기 때문에 TEMC 하단 기준 퍼 7.28배도 좀 높다고 여겨질 수가 있겠고요. 하단 기준으로 워닝 머티리얼즈보다 높은 시가총액, 요것도 좀 논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 결정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리 반도체 소모품이라고 해도 업황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도 감안을 해서 좀 공모가는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주 보수적으로 워닝 머티리얼즈보다 조금 높은 한 5배를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보면 21,537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모가가 얼마에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TEMC 공모주에 대한 매력도 차이는 조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공모주를 떠나서 상장 이후 시장에서 2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면 매수하기에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은 해봤고요. 지금 당장은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단기간에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특수가스 시장의 전망이나 성격, 그리고 이 회사의 기술력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관심 종목에 편입해놓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또한 수요 예측 후에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균등 물량은 27만 5천 주 되겠고요. 수수료 2,000원 있고 계좌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 초일 1월 10일까지 개설하시면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모두 5만 5천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증거금으로는 8억 8천만 원. 네, 한도는 넉넉하겠네요. 9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증시가 파란불을 켜서 많이 아쉽기는 한데 공모주는 그래도 출발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